자, 다음 이야기. 어제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상임 고문직을 내려놓는다는 유시민 작가의 입장이 나온 이후에 이것도 뉴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의원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여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까지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을 보면 그런데 곽상원 의원의 발언이 뭐 촉발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잖아요. 네. 이게 무슨 발언이었길래 그런 걸까요? 곽상원 의원이 이제 노무현 재단이 특정 정치 세력의 홍보 플랫폼처럼 비춰진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노무현 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서 노무현에 대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보다는 유시민 이제 이사장에 대한 어떤 그 전 이사장 전 이사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많다, 비중이 훨씬 높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그 의원이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이 논란이 촉발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노무현 재단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 단체가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플랫폼처럼 된다라는 비판을 노무현 유가족 측이잖아요. 이제 곽상원 의원은 하니까 이제 논란이 된 거.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장관도 사의 표명을 한 거잖아요. 예. 본인이 이제 해촉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평론을 하는 게 더 이상 이제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더 나서려고 하나 보다. 이 부분만 읽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살풍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노건호 씨가 아들인 노건호 씨가 또 입장을 내면서 본인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어머니랑 자기의 생각은 곽 의원과 좀 다르다. 또 뭐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이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앞에 내세워놓고 뒤에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걸 기준으로 또 뭔가 이렇게 서로 편먹고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 김민주 소장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뭐 유시민 작가의 최근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이번 문제만큼은 유시민 작가가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곽상원 의원님이 그런 발언하기 전에 사실은 좀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었잖아요. 예.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도 있고, 이번에 추모식에서 본인의 아들 딸을 갖다 좌석을 없애서 본인이 본인은 그래도 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명계남 선생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다. 이것도 굳이 왜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뭐 감정적인 공분을 좀 동조를 받으려고 했던 느낌이 있고, 그래서 뭐 그 노무현 대통령은 글쎄요, 그분 유가족 분들이 가장 슬프긴 하시겠지만 노무현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는 사실은 우리 국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맡으셔갖고 본인이 열심히 활동하셨고, 그래서 그때 맡으시기 전에 사실은 노무현 재단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매달 후원하는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공은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노건호 씨도 그 얘기는 했어요. 노무현 재단이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유시민 씨가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서로 뭐라 그럴까요?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치닫는 상황 이 자체가 유시민 씨가 이제 말하자면 최근에 했던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친하시잖아요, 유시민 작가님하고. 네, 저는 이거 되게 사안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시민 작가님께서 노무현 재단에 대체할 수 없는 기여를 해주신 게 당연히 맞고 이 유튜브라든지 재단 활성화에 큰 힘을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노무현 재단에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걸 좀 소홀히한 게 아닌가? 노무현 재단 측에서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고인 모독, 조롱, 이게 10대 대사에 엄청나게 여전히 빈번하고 그게 사회적 문제인데 그걸 조금 더 강력하게 이 재단 차원에서 대응하고 방지하고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주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그 나머지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상황이 불편해요. 불편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누가 어깨 위에 견장처럼 달고 이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가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노무현 재단이라는 곳에 상임 고문을 하고 있는 유시민이라는 인기인, 유명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를 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도모한다면 이것 또한 역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그래서 이 유시민 상임 고문직을 내려놓는다라는 유시민 작가의 이 글을 두고
다른 형태로 발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시민 작가께서 뭐 향후에 비평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방송이나 매체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또 논리를 펼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요것만 쥐고 이제 또 나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그 서로가 바라는 방향이 아닐까. 노건호 씨가 했던 말이 노무현 재단을 위해서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했던 역할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곽상원이라는 그 사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건 두루두루 누구나 인지상정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좀 더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올림픽공원에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 또 경찰의 강제 진입 그 과정에 쭉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국민의힘은 이 일련의 상황을 두고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적 사태 관련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6개의 지역입니다. 뭐 인천 뭐 그리고 광주, 전남, 부산, 경기, 울산까지죠. 네.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소청이라는 건 이건 선관위 하는 거죠? 그렇죠. 선관위 선거법상 이제 선거일 후에 14일 이내에 이제 내야 되고 이거를 누가 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후보도 낼 수 있고 당도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낸 거고 이거를 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설왕설래가 있었고 실제 내진 않을 거다. 왜냐면 서울을 이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선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법리적인 얘기는 뭐 한참 했으니까 이게 이제 선거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이제 말하자면 투표 그 불참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느냐 이런 건데 국민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이라도 작은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몇천 단위라고 하면 이제 그럴 수는 있으니까 서울시장은 6만 표 차가 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런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어쨌든 근데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해서 6개 지역에서 이걸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름으로 이 소청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다. 당내 반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대변인이 당대표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당대표가 개인 의견이 어딨냐. 당대표가 하면 하는 거지. 근데 굉장히 이상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당선인 오세훈 그러니까. 당선인은 이게 국민이 알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자신을 흔들는 이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이런 말을 하면서 아예 그냥 장동혁 대표하고 각을 세워버립니다. 전화 통화가 안 됐나 봐요. 안 될 것 같아. 전화 통화가 안 된 거야. 이건 안 되는 명태균 거지. 가더니 장동혁 왔습니까? 오세훈 저희 시장에게. 오세훈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앞에 치워야 될 뭐 덩어리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금 자당의 당 대표가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이 소청을 한다는 게 받아들여져서 뭔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 장동희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 안 되는 거 본인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소청이라는 거는 그냥 찔러나 보고 되면 뭐 땡큐인데 안 되려도 또 상관이 없어. 그러나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 18일 날 아마 저 의총이 물론 30분 정도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18일 날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의 그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계가? 그러니까 그거에 앞서서 그 초점을 완벽하게 돌려야 되는 거죠. 예, 그 차원이가 오늘 저 떼앞뼈 오늘 날씨도 덥다는데 올림픽공원 가에 앉아 계신 것도 그거와 뭐 맥이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올림픽공원 속보 나온 거는요. 네. 경찰이 진입 시도를 했는데 무산됐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인원들도 철수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위대만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합니까? 무력한 걸 떠나서 저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한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막 그 어린 그 핸드볼 학생들 양말 막 베끼고 이랬을 때 맞아. 경찰들이 여기 가서 그때 뭐 어떤 아저씨처럼 조끼 입고 서가지고 그러면 성적 수치심 느껴 그러면 안 돼요. 뭐 이 정도 했던 거 있잖아요. 그날 같은 날이요. 세종호텔 그 노동자 이 고진수 지부장, 고진수 위원장 고공 시위하다가 내려왔고 다른 어떤 노동 현장에서 이 연자 시위 때문에 현장에 갔다가 바로 체포되고 바로 구속됐어요. 맞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권력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이건 계속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칙을 계속 봐줬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반칙을 할 때 이건 안 되는 거야. 선 넘지 마. 선 넘으면 바로 다 연행해. 그 집회 자유는 보장할게. 근데 선 넘으면 안 돼. 그러면 바로 연행이야. 그래서 최소한
48시간이라도 데리고 있다가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하루 이틀 이렇게 봐주니까 여기가 해방구가 된 거예요. 해방구가 돼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야당 대표가 와서 연좌를 시작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고, 이거 저는 공권력이 무기력하다기보다는 공권력이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렇죠. 일인 거죠. 선별적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갖고 저 보안 수사권 이거 저 폐지에 관련돼서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은 지난번에 스스로들이 자청하는 거죠. 자청하는 거예요.